건강을 위해 받았던 그 검진이 사실은 당신을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매년 수백만 원씩 들여받는 고가 검진들.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은 이 검사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기는커녕 불안과 공포만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첨단 장비로 정밀하게 검사하는데 그게 왜 문제냐고요? 지금부터 의료계가 절대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황도진입니다. 올해 나이 87, 30대에 강남에서 의사로 일한 뒤 어느덧 저의 고향 진주에서 여전히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중요한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군요. 이건 의과대학 교과서에도 화려한 병원 광고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이 검사 꼭 받아야 하나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묻는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반면 정말 중요한 검사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미루시는 분들이 많았죠. 건강은 숫자나 기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우리의 몸과 마음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검사 결과지의 빨간 밑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매일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계신지, 얼마나 잘 주무시는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만났던 환자분들의 사례와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어떤 검사가 정말 필요하고 어떤 검사가 때로는 해로울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시간 그리고 지갑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 5분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소 어려운 의학용어가 나오는 경우 편안히 흘려 들으셔도 이해에는 무리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불필요하게 자주 받는 검사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암 검사의 최고봉이라 생각하시는 PT 검사입니다. 박경수님은 74살에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으셔서 매년 고가의 종합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셨죠. 어느 해 PT 검사에서 폐에 작은 반점이 발견됐습니다. 담당 의사는 암일 가능성은 낮지만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박경수님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2해 동안 석 달마다 검사를 받으러 다니셨습니다. 매번 검사 전날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일주일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다고 하십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일 밤 내가 암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지?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생각하면서 식은땀을 흘렸죠. 박경수님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체중이 점점 줄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동창회에 나가면 친구들도 놀랐습니다. 내가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린 걸까? 하는 불안감이 더 커졌죠. 2해 동안 8번의 검사를 받고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 염증이었습니다. 박경수님은 그 결과를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한편으로는 허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2해 동안의 공포와 불안, 그리고 엄청난 비용은 모두 불필요했던 거죠. 선생님, 그 기간 동안 저는 진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손주들이 놀러와도 함께 놀아주지 못했고 아내와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도 계속 미뤘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돌이켜보면 그 2해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날아간 시간 같아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82살 때 정기검진에서 신장에 작은 반점이 발견됐어요.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저는 그 결과를 보는 순간 최악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신장암이라면? 전이 됐다면? 의학 지식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을 가져왔죠. 3번의 추가 검사를 받았고 매번 검사 전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록 제가 의사였지만 환자의 입장이 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결국 양성 낭종으로 판명났지만 그 기간 동안의 스트레스는 실제 질병보다 더 큰 고통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오늘은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혹시 전이 되지는 않았을까? 라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의학적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무증상 상태에서의 반복적인 PT 검사는 실보다 득이 적을 수 있습니다.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도 증상이 없는 암 경험자에게조차 정기적인 PT 검사를 권장하지 않아요.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과 심리적 고통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죠. PT 검사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주입하고 암세포가 정상 세포보다 포도당을 더 많이 섭취한다는 원리를 이용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 때문에 염증이나 감염이 있는 부위, 정상적으로 포도당 대사가 활발한 조직 내, 심장, 근육 등에서도 양성 소견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가양성 결과가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심리적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무증상 성인의 PT 검사에서 발견된 이상 소견 중 약 30%가 결국 양성으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환자들은 불필요한 추가 검사, 비용, 심리적 고통을 겪었죠. 두 번째로 살펴볼 불필요한 검사는 뇌 MRI와 MRA입니다. 요즘 건망증이 있다고 하면 바로 뇌 MRI부터 찍자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은자님은 66살에 주부셨습니다. 사소한 건망증이 생기자 치매가 아닐까 걱정이 되어 2해 동안 4차례나 뇌 MRI를 찍으셨어요. 매번 검사비로 수십만 원을 지출했지만 결과는 늘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증상은 계속됐죠. 내가 치매에 걸린 것 아닐까?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가족들한테 짐이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결국 건강검진센터를 찾아 뇌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나이에 맞는 정상 소견이었지만 정은자님은 안심되지 않았어요.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3개월 후 다른 병원에서 또 MRI를 찍었습니다. 결과는 역시 정상. 그럼에도 증상은 계속됐고 정은자님은 이 병원들이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게 됐죠. 그렇게 2해 동안 4차례의 MRI 검사를 받았지만 증상의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정은자님은 남편의 병간호와 손자, 돌봄으로 수면 부족과 우울 증상이 있으셨어요. 하루에 4~5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말씀하실 때도 힘이 없으셨죠. 의사 선생님마다 뭐가 다른 것 같아 여러 병원을 다녔어요. 다들 MRI 결과는 정상이라는데 전 왜 자꾸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요? 자세한 상담 끝에 정은자님의 증상은 치매가 아니라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우울증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뇌졸중 이후 간호를 전담하면서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했고 여기에 손자까지 봐주다 보니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던 거죠. 결국 실제 원인은 우울증과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와 수면 개선, 그리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휴식을 취하니 2달 만에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됐죠. 비싼 MRI 검사보다 좋은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가 더 효과적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푹 자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니까 머리가 훨씬 맑아졌어요. 쓸데없이 MRI 찍느라 돈만 날렸네요. 저도 84세 어지럼증으로 뇌 MRI를 찍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날 때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들었고 가끔은 걸을 때도 중심을 잡기 어려웠죠. 가족들이 걱정하여 MRI 검사를 권했고 저도 혹시 뇌졸중이나 종양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나이에 맞는 정상적인 변화였어요. MRI 상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죠. 더 자세히 원인을 찾아보니 실제로는 혈압약 부작용이었습니다. 제가 복용하던 약의 용량이 조금 높았던 거죠. 결국 비싼 MRI는 필요 없었던 겁니다. 뇌 MRI는 구조적 이상을 찾는 데는 뛰어나지만 기능성 문제는 찾아내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약물 부작용, 우울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건망증으로 MRI 검사를 받은 환자 중 70% 이상이 실제로는 스트레스나 수면 장애, 우울증, 갑상선 기능 이상, 비타민 결핍 같은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MRI 검사보다는 생활 습관 개선과 적절한 치료가 더 효과적이었죠. 미국 신경학회에서도 단순 두통만으로는 뇌 MRI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두통은 긴장성이나 편두통으로 일상생활 개선과 약물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 MRI는 불필요한 비용과 불안만 더할 뿐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불필요한 검사는 심장 초음파입니다. 윤상우님은 72살의 고혈압 환자셨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매년 심장 초음파를 받으셨는데 결과는 매번 경도의 좌심실 비대로 동일했어요. 변화가 없는데도 매년 검사를 받으며 불안해하셨죠. 윤상우님은 65살 때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처음 진단 시 심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심장 초음파를 권했고 그 결과 경도의 좌심실 비대가 발견됐죠. 이는 고혈압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변화로 심장이 높은 혈압에 대응하기 위해 근육이 약간 두꺼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의사는 혈압 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 없다고 설명했지만 윤상우님은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심장 초음파를 받기 시작했죠. 혈압은 약으로 잘 조절되고 있었고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 같은 증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1년에 한 번씩 심장 초음파를 받았고 결과는 매번 동일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좌심실 비대라는 말이 무섭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매년 검사를 받으면서도 결과를 들을 때는 항상 식은 땀이 나고 가슴이 뛰어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까봐 두렵죠. 윤상우님의 경우 혈압이 안정적으로 조절되고 있었고 증상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매년 심장 초음파를 받는 것은 불필요하죠. 심장의 구조적 변화는 대개 수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매년 검사는 불안만 키울 뿐이었습니다. 선생님, 사실 매년 검사 받으면서도 이번에는 더 나빠졌다는 소리를 들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검사 전날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검사비도 부담되고 그런데 3년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니 마음이 놓이네요. 저도 80살 때 가벼운 흉통으로 심장 초음파를 받았습니다. 식사 후에 가끔 명치 부근이 불편하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었죠. 혹시 협심증은 아닐까 걱정되어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나이에 비해 양호한 심장 기능이었어요. 심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죠. 추가 검사 결과 실제로는 위식도 역류가 원인이었습니다. 식습관 개선과 적절한 약물로 증상이 완전히 호전됐죠. 의사라고 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더 객관적인 것도 아니더군요. 오히려 더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은 단순한 소화기 문제였죠. 불필요한 걱정을 했던 셈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무증상 환자의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활 습관 개선과 위험 요인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 관리가 심장 건강의 핵심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증상이 없는 고혈압 환자에게 매년 심장 초음파를 시행해도 치료 방침 변경이나 예후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보다는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생활 습관 개선, 약물 수능도가 더 중요한 요소였죠. 이제 정말 필요한데도 많은 분들이 피하는 검사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위내시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소금이 많은 식습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감염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암검진에서도 만 40살 이상은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권장합니다. 김미연님은 64살 때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정기 위내시경을 받았습니다. 평소 속이 더부룩하거나 아픈 적도 없었고 체중 감소도 없었어요. 그냥 정기검진 차원에서 받은 검사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조기 위암이 발견됐습니다. 김미연님은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과식을 하지 않으며 술과 담배는 전혀 하지 않았죠. 다만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특별한 건강 문제 없이 지내다가 지역 보건소에서 국가암검진 안내문을 받고 그냥 한번 받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위내시경을 받았습니다. 검사 과정은 조금 불편했지만 수면 내시경으로 진행해 크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를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위암이에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김미연님은 처음에 믿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에 약 1cm 크기의 조기 위암이 발견된 것이었죠. 진단 결과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암에 걸렸다고? 어떻게 가능하지? 이 증상도 없었고 평소에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된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다행히 초기 단계라 내시경 시술만으로 완치되었죠. 수술이나 항암 치료 없이 종양을 제거할 수 있었어요. 시술 후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재발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불편한 검사를 미루지 않은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어요. 만약 김미연님이 검사를 1년만 미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위암이 더 진행되어 위 절제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했을 겁니다. 더 미뤘다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었죠. 위암은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소화불량, 속쓰림, 복통,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이 지속되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죠.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가 중요합니다. 저도 50살 초반에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규칙적인 식사, 짠 음식 줄이기, 금주를 실천했고 2년마다 빠짐없이 위내시경을 받았어요. 덕분에 30년 넘게 위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사인 저도 처음 위내시경 받을 때는 불안했어요. 이 굵은 관이 목을 통과한다고 하는 생각에 겁이 났죠. 하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괜찮더군요. 요즘은 수면 내시경으로 편안하게 검사받을 수 있으니 불안해하지 마세요. 위내시경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불편함 때문에 검사를 미루시죠. 하지만 이 검사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검사입니다. 요즘은 수면 내시경이라는 편안한 방법도 있으니 두려워 마시고 정기적으로 받으셨으면 합니다. 국립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위내시경을 통한 조기 위암 발견은 위암 생존율을 90% 이상으로 높인다고 합니다. 반면 증상이 나타난 후 발견된 진행성 위암의 5년 생존율은 30% 미만이죠. 이 통계만 봐도 정기적인 위내시경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암 발생률이 높은 일본과 한국에서는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위암 사망률을 크게 줄였습니다. 10분의 불편함이 10년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할까요? 두 번째로 꼭 필요한 검사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암은 위험하지만 예방 가능한 암입니다. 대장 용종을 발견해 제거하면 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불편한 장정결 과정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꺼리십니다. 백성기님은 69살에 은퇴한 공무원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신 가족력이 있어 3년마다 성실하게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어요. 백성기님의 첫 대장 내시경은 50살 때였습니다. 그때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대장암 가족력이 있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라는 의사의 권고를 성실히 따랐죠. 매번 검사 전날은 힘들었습니다. 대장을 깨끗이 비우기 위해 맑은 액체만 마시고 장정결제를 마셔야 했어요. 화장실을 수십 번 들락날락하며 장을 비우는 과정은 정말 고역이었죠. 처음에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안 받아야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고생하시던 모습이 떠올라 꾸준히 검사를 받았죠. 최근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됐고 바로 제거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양성 용종처럼 보였지만 조직 검사를 위해 제거한 용종을 병리과에 보냈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혹시 암이면 어떡하지?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제거된 용종의 조직 검사 결과는 고도 이형성이었습니다. 이는 암으로 발전하기 직전 단계로 이대로 두었다면 1, 2년 내에 암으로 진행했을 거예요. 백성기님은 정기검사 덕분에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들었을 때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암은 아니지만 암 직전 단계였다니, 정기적으로 검사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니 소름이 돋더군요. 백성기님은 이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며 대장 내시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중 한 명은 대장 내시경을 미루다가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죠.
내 친구 중에는 대장 내시경을 미루다가 대장암 말기로 발견된 경우가 있어요. 그 친구는 지금 항암 치료 중인데 너무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기운도 없고 체중도 급격히 줄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기검사의 중요성을 더 실감했죠. 저도 72살 때 대장 내시경으로 작은 용종을 제거했습니다. 비록 검사 준비 과정이 불편했지만 그 하루의 불편함이 나중에 닥칠 수 있는 큰 고통을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정결핵을 마실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게 내 생명을 지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참을 만했죠. 대장 내시경 준비를 위해 마셔야 하는 장정결핵은 맛이 좋지 않고 반복되는 화장실 방문은 피곤했지만 건강을 위한 투자였어요. 대장암은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혈변, 배변 습관의 변화, 복통,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만 50살부터 10년에 한 번, 용종이 있었던 분은 3년에서 5년에 한 번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대한소아기내시경학회에서도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을 통한 용종 제거가 대장암 발생률을 60에서 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대장 내시경을 통한 용종 제거는 대장암 사망률을 53%까지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어떤 암 검진보다도 높은 예방 효과를 보여주는 수치죠. 대장 내시경은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예방입니다.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함으로써 암이 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검사니까요.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이 검사는 정말 생명을 지키는 보험입니다. 특히 대장암 가족력이 있거나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더욱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검사가 필요 없다는 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검사 자체가 건강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건강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것들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 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없는데 무조건 많은 검사를 받는 것은 오히려 불안과 스트레스를 키울 수 있어요. 반면 정말 필요한 검사를 미루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검사를 다 받으려는 분들, 또 하나는 어떤 검사도 받기 싫어하는 분들이죠. 둘 다 건강에는 좋지 않은 접근법입니다. 올바른 건강관리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처럼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검사는 권장 주기에 맞춰 받되 불필요한 고가 검사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죠. 저는 60년 넘게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며 이런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PT 검사, 심장 초음파, 뇌, MRI 같은 비싼 검사를 매년 받으면서도 정작 위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은 미루는 분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안타까운 결과들을요. 한 환자분은 매년 수백만 원짜리 종합검진을 받으면서도 대장 내시경은 불편하다며 5년 넘게 미루셨어요. 결국 혈변이 나와서 검사했을 때는 이미 진행성 대장암이었죠. 그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기본적인 검사는 꼭 받되 고가의 정밀 검사는 의사와 상담 후 정말 필요할 때만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숫자나 영상이 아닙니다. 건강은 활기차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죠. 그리고 그 힘은 1년에 한 번 받는 검사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고,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저는 87살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30분씩 걷고, 적당히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가 권하는 필요한 검사는 빠짐없이 받고 있고요. 제 건강 비결이 뭐냐고요? 간단합니다.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먹되 과식하지 않고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제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웃으며 대화하는 것, 이게 제 건강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물론 정기적인 위내시경과 대장 내시경도 빼놓지 않죠. 의사로서 60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균형에서 온다는 것이죠.
몸과 마음의 균형, 검사와 일상생활의 균형, 의학적 지식과 삶의 지혜의 균형.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의사인 저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중요한 의사입니다. 매일 자신의 몸과 대화하고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검사는 미루지 마세요. 이것이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에서 얻은 지혜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관한 정보는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시각과 자신의 몸에 맞는 현명한 선택이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감사합니다.